애매하게 생긴 사람이 가장 문제죠. 외모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끊임없이 의문만 듭니다. 나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잘생긴 건가?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객관적인 외모는 모른다고요. 샤워하고 거울 보면 내가 되게 잘생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밖을 걷다가 길가의 거울에서 날 보면 참 답답합니다. 내 얼굴이 이거밖에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호감 가는 정도의 외모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생긴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봅시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잘생겼다고 느낄 때 나오는 반응과 좋아할 때 나오는 반응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잘생겼다고 느끼는 사람이 호의를 보일 때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호의를 보일 때 여자 반응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나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랑 무관한 이야기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득 그 대화에 참여했던 여자가 나를 바라본다. 이러면 조금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여자랑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여자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살짝 힐끗 보거나 잠깐 돌아보거나 뭐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는 관심 있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상황이건 사람이건 간에 예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말투 이런 단서들을 조합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예측이 되니까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좀 더 이런 주변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잘생긴 남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남자를 가장 먼저 카테고리에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남자에 대한 예측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니까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여자는 남자가 어떤 장난을 치고 어떻게 유머를 만들어내냐,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내냐에 따라서 그 남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얼마나 이 사람이 재밌고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냐 이것만 보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평가들을 기반으로 그 남자의 지능, 정서적인 따뜻함, 나랑 얼마나 잘 맞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낸다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떻게 여자가 원할 때마다 남자가 재밌게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당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잘생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내어서 간접적으로 그 남자의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그냥 내가 여자를 바라보니까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꽤 잦은 빈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매하다 싶으면요, 직접적으로 시선을 두지 않되 계속해서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 그 여자를 두고 나를 한 번씩 돌아보는지 그거를 의식하고 있으면 돼요. 더 높은 빈도일수록 내가 더 잘생겼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 잘생겼다면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연애를 왜 안 해요? 왜 없어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여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뉘앙스가 많이 묻어납니다. 이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애인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라서 굉장히 의외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외모라면요, 여자친구 없다고 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식의 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 스킬이 더 뛰어나고 인간관계에서 인기가 더 많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다라는 사실은 그걸 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생긴 남자 이꼬르 연애 중이거나 연애가 쉬운 남자라고 하는 스키마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연구를 봐도 그렇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연구진은 남녀 대학생 60명에게 서로 다른 세 그룹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참가자들한테 사진 속 인물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지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은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더 사교적이고 성격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연애와 결혼에서조차도 더 잘할 것이고 더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사람들 머릿속에 잘생겼다는 거는 곧 연애 고수이고 당연히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생겼는데도 여자친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더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죠.
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나? 눈이 높은가? 성격에 뭔가 문제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대화를 이어가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 대화를 이어가려고 그러는 거라면은 아 진짜요? 의외다 하고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굳이 파고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잘생겨서 의아한 거라면은 왜요? 눈이 높아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식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조금은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렇다고 엄청 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뉘앙스 차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하는 느낌이 나온다면은 이 케이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아기들이 시선을 안 피할수록 더 잘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아기들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아직 사회적인 예의나 기준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전이라서 아이의 뇌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정보를 그냥 솔직하게 쳐다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연구팀은 태어난 지 6개월에서 8개월 된 아기들, 그리고 태어난 지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아기들한테 성인 얼굴 사진 2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였죠. 한 장은 어른들이 봤을 때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얼굴이었고 다른 한 장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숨어서 아기들의 눈이 어디에 더 오래 머무른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에서 8개월 된 아기는 물론이고 더 어린 2개월에서 3개월 된 갓난 아기들조차도 매력적인 얼굴을 통계적으로 훨씬 더 오래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의 기준이라는 게 TV나 잡지 같은 미디어를 통해 학습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실험은 그거를 깬 겁니다. 아기들이 미디어를 보고 학습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는 매력적인 얼굴을 선호하도록 뇌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던 아기가 나를 뻔히 쳐다보고 시선을 안 피한다. 그건 아기 입장에서도 꽤 패턴이 좋은 얼굴이네 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패턴이다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잘생겼다라고 하기보다는 얼굴의 대칭, 평균, 조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진 얼굴일수록 아기가 오래 봤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잘생겨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생겨서 또는 무서워서 쳐다보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기가 낯선 것을 더 오래 쳐다본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아기가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는지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표정을 통해 정서를 한번 보라는 건데 뻔히 쳐다보는데 찌푸리거나 고개를 확 돌리거나 그럴 때는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을 떼지 않으면서 살짝 미소를 짓거나 편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심지어 살짝 뭐라고 옹알이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미남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가 이전에 여자를 사귀어 봤는데 그 여자의 취향과 내가 다른 스타일의 외모다? 심지어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 여자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취향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어필되는 잘생긴 남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 나는 근육질의 남자가 좋아라던가 곰 같은 마동석 같은 남자가 좋아 아니면 귀여운 얼굴의 남자가 좋아.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만났어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만났단 말이에요. 설령 이런 이상형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자친구를 만나봤으면 아시잖아요. 그녀의 이상형과 내가 같은 방향성인지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취향이라는 거는 그저 선호하는 것의 영역이지만 잘생김이라는 건요.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입으로는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저런 스타일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눈앞에 객관적으로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취향을 무시하고 선택을 합니다. 2005년에 대규모 실험을 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실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참가자들한테 애인으로서 선호하는 조건을 미리 작성하게 했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3분간 이성과 이야기를 하게 한 다음에 애프터를 어떻게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지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2가지의 예상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 2번째는 그냥 다들 잘생기고 잘난 사람을 찾을 것이다 라는 거였죠. 가설을 세운 겁니다. 결과를 보니까 후자의 압승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선호하는 조건을 적을 때에는 종교와 같아야 됩니다. 학벌을 봅니다. 특정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냈는데 실제로 선택하는 순간에는 그런 조건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남녀를 불문하고 선택을 결정하는 압도적인 1순위 요인이 뭐였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즉, 개개인의 취향이나 조건보다 보편적으로 괜찮은 외모라고 하는 가치가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뭔가요? 마치
나는 빨간색 차가 좋아라고 하는데 검은색 페라리 가져다 주면 탈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은 겁니다. 내 외모의 시장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너무 잘해줘서 만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시점을 보면 됩니다. 나한테 반한 시점이요. 빠른 시일 내에 나한테 반했을수록 내 외모 덕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설령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고 쳐요. 그래도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나라는 사람이 그 여자의 취향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라면 사실 연애 시장에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만약 여자가 내 과도한 호의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하면은 내가 잘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에 물음표가 들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했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런 과도한 호의조차도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후광 효과가 발생을 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외모라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호의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비용을 낮췄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름다운 표지는 그 책을 더 자세하게 읽게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뭘 연구한 거냐면 사람들이 매력적인 상대방을 볼 때 그들의 성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성격을 가졌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내가 잘생겼어. 그러면은 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은 이미 나를 사교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표지는 책을 더 자세하게 읽게 만든다고 말이죠. 내 외모라는 표지가 잘생겼으면 상대방은 나한테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려는 동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도한 호의,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걸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좋고 여유로워서 베푸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잘생김이라는 게 심리적인 비용을 낮췄다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제 외모를 조금 좋게 봐주셨던 그런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한 번씩 가던 가게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자주 가다 보니까 뭐 대화를 텄죠. 한 번은 설이었나 추석이었나 제가 뭔가 선물이 생겨서 그걸 그 가게 가는 김에 전해드렸거든요. 단순히 그 여자한테 뿐만 아니라 가게 전체 일하시는 분들 나눠 드시라 하면서 뭐 간식인가 드렸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뭐 그 여자분한테 또는 가게 쪽으로 뭔가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은 좀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준 선물에 대해서만 그 여자분이라든가 아니면 가게분들이 뭐 인성이 괜찮은 분이네라고 하면서 잘 받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게 사장이 그때 그 여자분한테 너는 저런 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자 그냥 감사하니까 그냥 잘 수용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봐야 해요? 리턴이 오나 봐야 됩니다. 잘생긴 남자의 호의는요. 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뭔가 리턴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만만한 남자라서 받은 호의는 그냥 받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핑퐁이 오가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다 들으셨고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 쌓여졌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저런 신호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한 5가지 이야기들은 타고난 것에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타고난 게 평범하다고 해서 우리가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 우리는 잘생김이란 게 주는 효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인지심리학에는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성은 감성을 이길 수가 없고 감성은 감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진심으로 표현을 해줘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피부, 냄새 이런 부분에서 탈락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자는 잘생김이란 걸 논하기 전에 사귈 수 있을 만한 남자냐를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뽀뽀할 수 있는 남자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연애론 전자책에서는 뜬구름 잡는 멘트나 기술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감각적인 영역부터 먼저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깔끔하게 입으세요. 수준이 아니죠. 심리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평범해도 잘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튜닝을 시키는 겁니다. 2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감각적인 불쾌함을 지워야 돼요. 피부, 털, 냄새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무의식 중이라도 으라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다 제로로 만듭니다. 객관적으로 잘생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된 남자라는 티가 나야지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하거든요. 애초에 외모라는 건요. 뽑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외모가 대단하지 않아도 섹시한 남자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게감. 가벼운 색상의 옷보다 채도가 낮은 옷, 촐싹거리는 말투보다 한층 낮은 목소리, 이런 비주얼 웨이트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체화된 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이 시각적이거나 감각적인 무게감이라는 게 곧 중요한 남자라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인지 연애론 책은 여러분들한테 성형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세, 목소리, 스타일링, 그리고 분위기를 조작을 해서 남자의 아우라 만드는 법을 9단계에 거쳐서 알려드리는 거죠. 타고난 얼굴이라는 건 조금 바꾸기 어렵지만 여자가 느끼는 매력이라는 건 충분히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얼리버드 기간이라 정가 대비 80% 이상 할인된 상태입니다. 술 한 번 안 마시면 되는 돈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관리된 남자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마음만 착하면 언젠가 상대방이 알아주겠지라고 믿는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외모도 분위기도 상황도 철저하게 설계해서 여자를 내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여자를 꼬실 수가 있어요 같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던져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조력자가 되고 싶을 뿐이죠. 연애라는 게 인간관계니까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나마 제가 심리학을 석사까지 전공을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해 가능하고 납득 가능하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유튜브건 커리큘럼이건 여러분과 소통을 하다 보면 특히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영상을 잘 봤습니다라고 하는 응원도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해주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제 이론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를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는 그러면 꽤 의욕적으로 소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는 거,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교류하고 싶은 방향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잘생긴 외모인지 판단을 하면 이 5개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나랑 직접 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자가 문득 나를 쳐다보면 그건 내 외모를 높게 보고 내 정보를 학습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라는 질문이 집요하게 나온다면 잘생긴 남자는 연애가 쉬울 것이라고 하는 상대의 고정관념과 충돌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아기들이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웃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장 근원적인 미적 패턴에 내 외모가 부합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상대의 평소 이상형이나 취향이 나와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한 적이 있다면 내 외모는 취향을 압도하는 가치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조금 과한 호의를 보이더라도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잘 받는다면 내 외모가 이미 사회적으로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